오늘 밤부터 새벽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전북까지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비 예보에서 시간당 몇 밀리미터의 비가 내린다고 할 때 체감상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는데요. 이 시간당 강수량 어느 정도부터 위험 신호인지 홍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의 강도는 1시간에 내린 비의 양인 강수량 또는 강우량으로 표현합니다. 신경을 써야 할 정도는 시간당 강수량 15mm부터입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15mm일 때는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굴곡진 도로에는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도 이동하기가 어렵고 운전할 때 시야 확보도 힘든 수준이 됩니다. 지하차도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나 방송이 나오면 거리에 물이 차오르고 자동차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시간당 70mm의 비가 내리면 하천 가까이 있는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국지성 호우와 지형적 요인이 겹치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지난 2022년 8월 한반폭우로 강남대로와 서초대로 일대의 침수 사태 당시엔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 강수량이면 도로에선 차량이 물에 뜨고 지하는 물론 건물 하단까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많아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지형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폭우 강도에 비해 호우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강수량이지만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될 경우 여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국지성 집중호우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으로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큰 비가 내리면 가장 큰 피해는 저지대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YTN 데이터랩이 전국 건축물 관리대장 2천만 건을 분석했더니 반지하가 33만여 동 존재하고 서울에 있는 반지하 5곳 중 한 곳은 침수 위험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비가 오자 물을 뱉어내는 변기. 저지대 침수 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 아래에 있는 반지하에선 물이 차면 창문으로도 물이 쏟아지지만 하수부터 역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지대 반지하는 얼마나 될까? YTN 데이터랩이 전국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수 분석해 반지하 주택 규모부터 파악했습니다. 설비나 저장소 등으로 표기된 데이터는 제외했습니다. 전국 반지하 33만여 동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중랑구, 강북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성남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만 살펴보면 서남권과 동북권에 주로 분포합니다. 반지하 주택 분포를 서울 안전누리의 침수 예상도와 겹쳐봤습니다. 5곳 중 한 곳이 침수 예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모두 3만 5천여 동. 서울시가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50년 빈도의 비인 시간당 100mm 강우 기준으로 침수 예상도를 그렸지만 최근에는 100년, 500년 빈도의 비도 종종 내리고 있어 실제 위험 지역은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물막이판 무료 설치에 집중하고 있지만 물막이판은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일 뿐 근본 대책이 될 순 없습니다. 설치된 물막이판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설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건축물 유형별 어느 지점에 어느 높이로 어떤 유형의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또 어떻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문가들은 이미 침수된 이력이 있는 반지하부터 멸실 계획을 세우고 이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지하는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인 1988년부터 7년간 가장 많이 생겼는데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몰려 200만 호 주택 건설 사업까지 추진되던 시절입니다. 서울 반지하의 10곳 중 9곳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1988년 시작한 천만 서울은 3년 전에 깨졌지만 시절의 산물인 반지하는 여전히 침수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